고1 내신도 중요하겠죠. 서울대 의대는 어느 정도 커트라인이 안정적인가요? 서울대만 바뀌는 건가요? 자, 그러면 이제 서울대 정시 관련해서 기사를 읽으면서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의견이 분분하죠. 서울대 2023학년도 정시에 교과평가 도입, 직윤도 신설 이렇게 제목이 나와 있습니다. 첫 문단만 읽어볼게요. 여러분 비문학에서도 첫 문단은 좀 열심히 읽어야 돼요. 알죠? 누가? 서울대가 올해 고1이 대학에 들어가는 2023학년도 대입부터 이 학년도는 본인의 학번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지금 고1 친구들이 대학에 가면 23학번이 되죠. 그래서 2023학년도는 이제 고1 친구들 대입부터 정시 모집에서 내신 교과평가를 반영하기로 했다. 요건 알죠?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을 토대로 선발하는 정시에서 학교생활 기록부에 적힌 수업 충실도를 보기로 한 것이다. 또한 수시에만 있던 직윤 선발을 정시에서도 운영한다. 수시에서의 직윤 전형은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 자, 여기까지는 아시죠? 방금 읽은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뒷부분은 중요하지 않고 요 예고에 따르면 또한은 부연 설명인 거 알죠? 이건 제가 PPT에서 할 거고 특히 이게 중요해요. 특히 서울대는 실제 정시에서 지원자 간의 수능 점수 차가 크게 나지 않는 경향이 있다. 그쵸? 서울대 지원하는 애들 점수가 붙어 있으니까. 이에 따라 바뀐 제도에서는 학교 내신이 당락의 열쇠가 될 전망이다. 자, 이게 전형적으로 기자분들이 자극적으로 쓴 문구에 해당합니다. 왜냐면 자, 여러분 보세요. 자, 이게 짠 발표가 났죠? 그럼 이게 어떻게 되냐? 일단 기자분들이 기사를 씁니다. 그러면 학생들이 자극적인 기사를 읽고 기사를 읽은 본인의 생각과 공유를 해요. 그러면 이제 너무 부풀려지는 내용들이 많은 거죠. 우선은 제가 팩트를 중심으로 얘기를 할 거예요. 2023학년 서울대 정시 전형 방법이 나와 있는데 이 표는 자 쉽게 보면 일단은 일반이 있죠. 그리고 직윤이 있죠. 이 슬라이드에서는 이것만 이해하면 돼요. 일반이 있고 직윤이 있다. 일반에서는 1단계 수능 100, 2단계 수능 80, 교과 20이고 직윤은 일괄 한 번에 뽑고 수능 60, 교과 40이다. 그러면 이제 일반이랑 직윤을 하나하나 자세히 좀 볼게요. 요게 2023학년 서울대 정시 1반이에요. 1반을 보면 첫 번째로 1단계에서는 수능 100%로 선발을 합니다. 그러니까 1단계까지는 기존의 정시랑 다른 게 없는 거죠. 1단계는 수능 성적으로 잘라요. 그리고 이제 문제는 2단계인데 2단계에서 수능을 80점을 보고 교과를 20점을 봅니다. 요게 바뀐 점이죠. 그럼 이제 문제가 수능 80점을 어떻게 산출하고 교과 20점을 어떻게 산출하냐 요거를 팩트 위주로 보겠습니다. 자, 수능 점수 산출을 보면 어떻게 이해하면 되냐면 자, 요 식에서 복잡한 식이 나오고 플러스 60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요 플러스 60은 모든 학생들한테 기본적으로 준다는 거예요. 그 말은 수능 80점 중에 60점이 기본 점수라는 이야기죠. 그리고 이제 나머지 20점을 수능 점수로 환산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학생들의 수능 점수는 요 20점 스케일로 표준화를 하게 됩니다. 그럼 요 슬라이드에서 봐야 될 건 서울대 정시 1반에서는 예년과 똑같이 1단계에서는 수능만 보고 2단계에서 수능 교과를 보는데 요 수능도 60점이 기본 점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교과를 어떻게 평가하냐? 요게 이제 이슈죠. 교과 20점은 평가 등급을 보면 A가 5점, B가 3점, C가 0점 이렇게 평가가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죠? 이거 쉽잖아, 솔직히. 그죠? 자, 이게 뭐냐면 이게 지원자들 중에 1단계 통과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학생들 생기부를 딱 봐요. 내가 들어가서. 그래서 A 아니면 B 아니면 C를 준다는 거죠. 그래서 이 각각이 5점, 3점, 0점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쉽죠, 여러분? 2번을 보면 2명의 평가자가 독립적으로 평가한다. 자, 요거는 한 명한테만 평가를 시키면 너무 편향될 수 있으니까 2명이서 평가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험생 A의 성적을 한 명이 평가를 하고 2명이 평가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 명씩. 그래서 3번을 보면 2인 평가 등급 조합에 15점을 더한다. 아까 A가 5점이라 그랬고 B가 3점, C가 0점이었으니까 이 둘을 이렇게 모아보는 거예요. 평가자 A 몇 점 주셨나요? 평가자 B 몇 점 주셨나요? 해서 둘 다 A를 줬다 하면 5점을 받는 거고 한 명이 A고 한 명이 B다 4점, 둘 다 B다 3점, 한 명 B, 한 명 C다 1.5점, 그다음에 둘 다 C다 0점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는 이해되죠? 그리고 기본 점수는 마찬가지로 15점입니다. 서울대 정시 1반은 이 구조로 평가가 돼요.
그 다음이 서울대 정시 지역균형입니다. 지역균형은 1괄이죠. 아까는 1단계, 2단계가 있었는데 지규는 한 번에 뽑고 수능 비중이 60이고 교과가 40입니다. 이 둘을 합산해서 뽑죠. 그리고 지원 자격이 소속 고등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국내 고등학교 졸업자. 여기서 중요한 건 추천을 받은이고 2023학년도 2월 졸업 예정자 포함이고 조기 졸업 예정자는 제외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수시 지균이랑 똑같이 고등학교별로 2명 추천을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모집단위 보면 인문대학, 사회과학대학, 공과대학, 약학계열, 의예과, 치의학과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균 정시는 모든 모집단위에서 하는 건 아니에요. 정시를 가정한 수시인 것 같은데 그렇진 않죠. 왜냐면 수능이 60점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정시 지균에서 수능 성적을 어떻게 보냐? 수능 성적은 아까랑 마찬가지예요. 이 식이 굉장히 복잡한데 뭘 보면 되냐? 이 제일 뒤에 플러스 45점을 보면 모든 학생한테 45점을 기본으로 준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앞에 보시면 15점으로 표준화시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모든 학생들한테 45점은 기본 점수로 주고 수능 성적은 15점 내외로 표준화를 시켜서 합산을 합니다. 그리고 교과는 어떻게 산출을 하냐? 아까랑 똑같은 구조예요. 2명의 평가자가 독립적으로 평가를 하고 점수를 주는 스케일은 3개밖에 없어요. A는 10점, B는 6점, C는 0점입니다. 그래서 아까랑 마찬가지로 평가자 2명이 A든 B든 C든을 주고 둘이 이렇게 합해서 이 밑에 조합으로 점수를 주는 거죠. 그래서 보면 기본 점수 30에 2명 다 A를 줬다. 그럼 10점을 주고 2명 다 B를 줬다. 그럼 8점. 둘 다 B다. 그럼 6점이고 B랑 C다. 그럼 3점이고 둘 다 C다. 그럼 0점을 주는 거죠. 이렇게 교과는 평가가 들어갑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내신이 당락을 좌우한다 이런 말을 많이 하는데 이게 정시 일반에서 보면 내신 제일 잘 받는 경우가 더블 A죠. 5점을 받는 경우. 근데 서류평가에서 5점 만점을 받을 학생은 사실 정시로 안 넘어와요. 대부분의 이 정도 평가를 받는 학생들은 수시에서 붙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사실상 요 A, B 정도가 상위권 내신일 거고 그 다음에 뭐 대부분 학생들은 B, B 정도? 그리고 조금 못 받은 학생은 B, C 정도를 받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 급간을 보면 A, B랑 B, B는 1점 차이 정도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내신으로 정시를 뽑는다? 요거는 조금 부풀려진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교육평가를 어떻게 하냐 요거는 서울대에서 발표한 공식 자료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교과학습 발달 상황만 반영해요. 자, 여러분이 골머리 썩는 동아리 안 들어가고 진로활동 안 들어가고 교과학습만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과학습을 구체적으로 뭘 보냐. 첫 번째, 교과 이수 현황. 두 번째, 학업 성적. 세 번째, 세특을 본다는 겁니다. 교과 이수 현황은 무슨 과목을 몇 학점 들었냐, 몇 단위 들었냐 이걸 보는 거죠. 그리고 성적은 성적을 보는 거고 세특은 세특 내용을 보는 거죠. 정시 파이터 한다고 수업 대충 듣고 하면 안 되겠네요. 그렇지. 수업을 대충 들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교과 이수 현황은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냐면 여기 제가 예시를 써놨어요. 과목별 성적은 지원 계열에 따라 입체적으로 평가한다. 예를 들어 공대에 지원하는 학생들은 수학과학 성적이 다른 과목보다 조금 더 중요해요. 예를 들어 경제학부 지원하는 학생이면 수학이랑 사회 성적이 다른 과목보다 조금 더 중요한 거죠. 단순히 내신을 숫자로 보는 게 아니라 이 학생이 지원하는 계열에 맞는 과목을 골랐는지 뭐 예를 들어 이 학생이 공대에 지원을 했어요. 컴공과에 지원을 했어. 근데 3년 내내 물리를 한 번도 안 들은 거예요. 그럼 이 학생은 평가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지원하는 계열과 교과 이수 현황이 안 맞아떨어지니까. 그래서 이제 서울대 정시를 노린다면 수업을 들을 때도 지원하는 계열을 고려해서 수업을 들어야 합니다. 의대도 동일하게 수학과학도 중요하게 볼까요? 의대도 수학과학 중요한데 의대는 워낙 이제 전 과목 성적이 다 좋은 학생들이 많이 몰리죠. 교육학과나 교육공학과는요. 교육학과는 과목이 크게 중요한 학과는 아니에요. 공대가 제일 심하죠. 네, 일단은 서울대만 바뀌는 건가요? 서울대만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쭉 하자면 모집단위 관련 학문 분야에 필요한 교과 이수 얘기했죠. 내가 지원하는 학과랑 내가 들었던 수업이랑 영 맥락이 다르면 안 된다. 선택 과목 고를 때 신경 써서 골라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이 과목 수준, 수강자 수, 원점수, 평균 표준 편차, 성취도별 분포 비율 등을 고려한다. 그러니까 내신을 단순히 숫자로 본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수강자 수가 막 극단적으로 1000명짜리 인 학교에서 1등급을 받은 학생이랑 수강자 수가 50명밖에 안 되는 학교에서 한 2, 3등급 받은 학생은 충분히 고려를 해준다는 얘기죠. 그래서 수강자 수 너무 작다고 걱정하는 학생들은 감안을 해준다고 알고 있으면 됩니다. 기본 점수가 15점이나 되면 5점 안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렇죠? 기본 점수 15점이라 해놓고 막 뒤에서 다르게 하진 않을 테니까. 특목 자사는 어떡하나요? 특목 자사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과목 수준이랑 수강자 수에서 내신을 감안할 정도의 근거들이 있을 거예요.
입시는 데이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올해 입시에서의 점수를 가지고 와봤어요. 23학년도 입시라고 쳤을 때 수능 만점자는 정시 일반에서 80점을 받게 됩니다. 수능 다 맞았을 때, 하나도 안 틀렸을 때 80점이 나오고, 꼴찌 합격자는 무슨 말이냐면 서울대 학과들이 많죠. 이 모든 학과들에 다 이렇게 고려했을 때 제일 꼴등으로 입학한 학생의 수능 성적이에요. 그 학생은 입결상 77.54점 정도가 나옵니다. 그럼 여기 사이에는 몇 점 차이가 나죠, 여러분? 뭐 약 2.5점 정도가 차이가 나죠. 근데 이 2.5점이 정시 일반의 교과 점수표 내신을 보면 아까 말했다시피 AA는 잘 없을 거고 조금 잘 받은 학생이 4점, 그다음에 뭐 대부분의 학생들이 3점이라고 치면 1점 차이예요. 내신 성적 차이가 생각보다 크지 않죠. 그래서 부풀려진 부분들은 이렇게 환산된 점수를 보고 여러분이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 수능 예를 들어 만점자예요. 수능 만점자가 내신에서 BB를 받는다. 그러면 수능 만점자 80점에 BB를 받으면 3점을 받죠. 그럼 이 격차가 수능 꼴찌랑은 2.6점 정도였으니까 뒤집힐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수능 만점을 받더라도 BB를 받으면 상당수 학과에서 탈락이 가능한 정도? 수능이 무력화가 됐다. 그거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게 수능에서 직관적으로 어느 정도 차이인가요? 하면 AA랑 AB 차이인 1점 차이는 수능 국어에서 한 문제, 수학 한 문제 정도 차이입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서울대를 정시로 안전하게 뚫을 학생들은 내신 때문에 당락이 뒤집히진 않을 거예요. 근데 뭐 커트라인에 있는 학생들 정도는 내신 평가에 영향을 받겠죠. 23년도만 적용인가요? 아니면 2023년도부터 계속 적용인가요? 뭐 또 바뀌었다고 발표를 할 때까지는 아마 요 틀을 유지하지 싶어요. 근데 원래 이 시기에 이렇게 확 바뀐 적이 있었나? 잘 없긴 했죠. 근데 서울대가 원래 학교생활 열심히 하는 학생을 좋아하기도 해요. 그리고 학교생활 열심히 하는 학생을 좋아하는데 정부에서 자꾸 정시를 늘리라고 하니까 아마 요런 안을 내놓은 게 아닐까 싶습니다. 의대도 마찬가지겠죠? 그렇죠. 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상위권 대학교도 영향을 받을까요? 자, 요거는 이제 대답을 해볼게요. 여러분, 2000년대 후반부터 2010년대 초반에 서울대 정시에서 수능 말고 또 뭐 봤는지 아세요, 혹시? 논술, 박지민 학생 맞췄네. 논술을 봤어요. 2000년대 후반? 2010년대 초반까지 서울대 정시에서 논술을 봤거든요. 근데 그럼 여러분 놀리면 전국에 있는 모든 대학 정시에서 논술을 봐야 되잖아요. 서울대만 논술을 봤어요. 연고대는 쌩깠단 말이에요. 연고대는 논술을 안 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연고대 입장에서는 서울대랑 선발 방식이 닮아갈수록 좋은 인재를 가지고 오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이게 정확한 발표안이 나오기 전까지는 모든 대학이 다 따라가겠다라고 하는 건 어디까지나 사람들의 뇌피셜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럼 서울대만 어쩌면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죠? 따라가는 학교도 있을 수 있고 아닌 학교도 있을 수 있는데 지금 발표된 게 없는 상황에서 이야기를 하는 건 좀 섣부르죠. 여기까지 준비한 자료는 끝이 났고, 아까 봤던 기사 기억나시나요? 자, 요거를 마저 읽어보면 교과 성적이 전교 1에서 2등이고 학생부 내용이 우수한 학교 출신의 수능 점수까지 높은 학생이 합격할 수 있는 구조. 교과 성적이 전교 1, 2등이면 대부분 수시로 아마 어딘가에 붙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조금 과장된 감이 있지 않나 싶고, 그 다음 무교별 추천을 받아 지원하는 직윤 전형의 경우, 직윤은 고등학교당 2명이었죠. A등급 평가가 대부분일 수 있어 교과 평가의 영향력이 생각보다 크지 않을 수 있다. 제가 아까 정확히 한 얘기죠. 교과 평가가 3단계로만 이루어지고 점수 체계가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특히 이제 점수 좋은 학생들이 몰리면 내신이 당락을 좌우하는 정도는 아닐 거예요. 수능 최저 완화로 지역 학생 합격 비율이 다소 늘어날 것. 수능 최저 밑중족자가 줄어 2월 모집도 줄어들 것이다. 이것도 맞는 얘기죠. 수시 직윤에서 수능 최저를 완화시켰는데 원래 이제 직윤에서 수능 최저를 못 맞추는 학생 비중이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이제 완화가 됐으니까 맞추는 학생들이 많아지겠죠. 그래서 정시 2월로 넘어가는 인원은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에 임 대표는 평가 결과에 대한 내용은 상세히 알 수 없다는 문제점이 있다. 그쵸. 입학사정관들이 평가를 하니까. 내신 성적이 좋지 않은 학생들의 수능 고득점을 통한 역전 기회가 축소될 수 있다. 이런 의견도 있을 수 있죠. 없던 교과 평가가 생겼으니까. 정리를 하자면 서울대 2023학년도 정시에 교과 평가를 도입하게 되었어요. 원래는 수능만 보다가 교과 평가를 도입했고, 자, 두 번째는 이 교과 평가는 내신 줄 세우기라기보다는 학종 스타일로 어떤 과목을 이수했는지, 그리고 수강자 수는 어떻게 되는지, 평균 표준 편차 어떻게 되는지 입체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아직 발표한 건 서울대밖에 없기 때문에 모든 대학이 따라갈 거다, 이렇게까지 판단하는 건 아직은 이른감이 있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재수생은 어떻게 되나요? 재수생이라고 해서 교과평가를 안 한다는 내용은 없어요. 그래서 재수생도 똑같이 교과평가를 할 거고, 특히 이제 지균 선발에서 재수생한테도 카드를 줄 수 있다고 밝혀놨어요. 그래서 이 고등학교당 2명 추천하는 게 현역일 수도 있고 재수생일 수도 있습니다. 현 고1 내신도 중요하겠죠. 저 내신을 이제 반영을 하는 거니까. 그럼 학종 비율이 늘어날까요? 전반적으로 지금 정시 비율이 늘고 있어서 학종 비율이 늘어나고 있지는 않습니다. 수능 최저 기준 완화되면 2024 기준으로 얼마나 되나요? 그러니까 원래는 세계 영역 2등급이었어요. 그래서 굳이 합치자면 2합 6이었죠. 근데 이게 2합 7로 하나 완화되었습니다. 교과 전형은 늘어날 가능성 없나요? 교과 전형도 현재 발표된 바로는 축소되고 있죠. 특목고 자사고는 내신 잘 받기 힘드니 서울대 가기 더 불리해지는 건가요? 특목고 자사고는 일반고랑 이수한 과목명이 다른 경우도 있고, 그리고 세특 내용에서도 조금 차이가 나죠. 근데 서울대에서 이 교과평가를 할 때 내신 줄 세우기를 하겠다라고 했으면 무조건 일반고가 유리한데, 학종 스타일로 평가를 하겠다고 해놔서 지금 고등학교 유형에 따라 무조건 어디가 유리하다라고 판단하기는 조금 섣부른 감이 있습니다. 서울대 교과평가 CC 받으면 서울대 입학은 못 간다고 생각을 해야 하는 건가요? CC는 아무래도 수능 성적을 굉장히 잘 보더라도 평가를 잘 받기 힘들 수도 있습니다. 민영쌤, 그러면 서울대 의대는 어느 정도 커트라인이 안정적인가요? 이거는 살인적인 수능 점수를 받아야 가능한데, 메이저 의대라고 하면 서울대, 연대, 성대, 카톨릭대, 고대, 울산대 정도가 있죠. 여기를 정시로 가려면 수능에서 2문제 정도 틀리면 갑니다.